안녕하세요. 곽국선 교수입니다. 오늘은 원포인트 중국 역사 죽 서서 개준다 장간지란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사실 나이가 들어서 재상이 됐던 사람, 그러면 제 머릿속에는 강태공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당 중엽의 장간지라는 사람이 80세에 재상이 됩니다. 제가 적인걸 편에서 말씀드렸던 바로 그 장간지인데요. 장간지는 측천무후보다 1년 늦은 625년에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측천무후가 죽은 705년, 바로 1년 후인 706년에 죽습니다. 사실 장간지는 20세 무렵에 태학에서 공부를 할 정도로 뛰어난 인재였고요. 과거를 봐서 진사급제합니다. 그리고 지방에서 관료 생활을 하는데요. 그의 재능에 비해서는 높은 벼슬에 올라가질 못하고 40년 동안 지방에서 거의 현령으로 전전합니다. 그런데 그의 나이 64세 되던 해에 황제가 국가를 다스리는 방책에 대해서 답안을 써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는데요. 이게 바로 현량대책입니다. 대책은 황제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한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데요. 관료 중에 뛰어난 자를 선발해서 높은 자리에 앉혀서 정치를 하려고 했던 게 바로 현량대책의 의미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64세인 장간지가 그것에 참여합니다. 보통은 30대, 40대들이 참가하는데 64세면 예전에는 이미 퇴직할 나이입니다. 그런데 그는 참가해서 놀랍게도 1000여 명 중에 당당히 1등으로 뽑혔습니다. 그래서 지방현령에서 파격적으로 감찰 어사의 직분으로 중앙정계에 진출합니다. 하지만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측천무후가 당시 당나라를 괴롭히고 있던 돌골족과 화친정책을 쓰고 있었는데요. 돌골족의 여인과 당시 무주의 황족이었던 무연수와 결혼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때 반발했던 사람이 장간지입니다. 장간지는 황족이 어떻게 자그마한 부족의 여인과 결혼하느냐, 이건 안 된다, 법도에 어긋난다, 이렇게 반대를 했습니다. 측천무후가 어떤 사람입니까? 본인이 하고자 하는 것은 반드시 하는 여인이었기 때문에 장간지를 가만 놔둘 리가 없었죠. 그래서 결국 지방으로 내쳐버립니다. 장간지는 여전히 지방에서 전전하다가 70세 중반에 무한도독부의 장사가 됩니다. 그런데 그 시기에 무측전은 인재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무측전이 적인걸에게 인재를 추천하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바로 장간지는 비록 지금 지방에 나가 있지만 그와 같은 인재는 없습니다. 폐하께서 그를 다시 한번 발탁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처음에는 사마로만 올렸습니다. 하지만 적인걸이 다시 한번 주장을 해서 그를 중앙정계로 불러들였고 결국 중앙에서 나름대로 역할을 하면서 이제 실력 발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적인걸은 700년에 죽고요. 그 후임으로 재상이 된 사람이 적인걸이 추천했던 그 유명한 요승입니다. 요승은 무측천 말기에 재상을 하면서 무측천이 상당히 아꼈던 재상인데요. 그는 사실 무측천의 손자인 당 현종 때에 개원의 치사를 열어갔던 유명한 재상입니다. 중국 역사에서 손꼽히는 재상인데요. 4년 동안 재상을 하고 704년에 무측천이 중요한 일이 있어서 그를 다른 직책으로 바꿉니다. 그러면서 물어봅니다. 그대 대신 재상을 할 인물이 누가 있소? 요승도 적인걸과 마찬가지로 장간지를 추천합니다. 그래서 장간지가 나이 80세에 재상이 됩니다. 사실 무측천도 대단한 것 같습니다. 80세 된 사람을 자기 재상들이 2번이나 연속 추천하니까 결국 재상의 자리에 앉혔는데요. 장간지는 무측천에게 감사했지만 그는 사실 무측천에게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는 어떻게든지 주나라를 없애고 당나라를 다시 한번 세우고 싶은 강한 열망이 있었습니다. 그는 유학자였기 때문에 무측천의 주를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은밀히 움직이기 시작해서 당시 황태자였던 이현 측, 이현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중종이죠. 그리고 그의 동생인 예종, 이단과 연락을 합니다. 그리고 이전에 자기가 알고 지내던 사람들을 전부 규합해서
다시 한번 당 왕조를 복귀시킬 계획을 세우고 있었는데요. 마침 704년 말에 무측천이 중병에 걸립니다. 그래서 그는 황태자인 이현에게 같이 정변을 일으킬 것을 이야기했지만, 여러분 아시지만 이 중종 이현은 대단히 우유부단하고 패기가 없는 사람입니다. 본인밖에 모르는 사람이어서 사실 두려워했습니다. 하지만 장간지가 강력히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결국 그도 정변에 나섰고, 장간지가 금군을 움직이기 시작하는데요. 황제를 호위하는 군대를 금군이라고 합니다. 금군은 우우린군, 좌우린군으로 나눠지는데요. 우리는 보통 이것을 북아금군, 남아금군이란 호칭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북아금군이 중요했습니다. 북아금군은 대궐의 북쪽을 맡고 있는데요. 거기에 있는 문이 현무문입니다. 이 현무문은 당 태종 이세민이 정변을 일으켰던 문으로도 굉장히 유명하죠. 그런데 이 현무문 쪽에 바로 황제가 기거하고 있었고요. 황궁의 중요한 인사들이 그쪽에 다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북아금군을 무측천도 아무한테나 맡기지 않았겠죠. 그래서 역사적으로 유명한 무측천의 남총, 쉽게 말씀드리면 무측의 남자 노리개인데요. 당시에 정권의 실권을 쥐고 있었습니다. 무측천의 노리개였지만 그들도 대신으로서 활동하고 있었는데요. 그들이 바로 장창종, 장혁지입니다. 이들이 북아금군의 총사령관을 장간지에게 이야기해서 자기 편으로 앉힙니다. 그리고 이제 안심을 했는데요. 장간지는 그것을 양보한 대신에 그 밑에 있던 장군들을 자기 편으로 바꿔놓습니다. 그 중에 유명한 사람이 환원범, 이다조 같은 사람들입니다. 대장만 장창종, 장혁지 편이지 그 밑에 있는 실제로 움직이는 장군들은 장간지 편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705년 1월 22일 날 정변을 일으킵니다. 그게 유명한 신룡 정변인데요. 무측천은 본인이 병이 들자 병이 낫기 위해서 황제의 연호를 바꿉니다. 그래서 그 해가 신룡 원년인데요. 1월 22일 날 정변을 일으켜서 무측천이 누워있는 장생전까지 쳐들어가서 장창종, 장혁지를 끌어내서 참수하고 그 일파들을 다른 군군을 동원해서 전부 다 제거합니다. 여황제인 무측천은 이미 대사가 기울었다는 것을 알고 장간지에게 누가 이 변란을 일으켰느냐 이렇게 물어보지만 장간지는 태자께서 같이 하셨다는 말만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틀 후에 무측천이 제위를 내려놓고 다시 한번 이현이 제위에 올라갑니다. 그 사람이 바로 중종인데요. 중종이 올라가자마자 당왕조 모든 시스템을 장간지의 건의에 따라서 전부 다 회복시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는데요. 경제적으로 유용한 농업에 관한 조치들, 그리고 국방을 강화하는 조치들 등등을 취했습니다마는 문제는 중종의 위황후였습니다. 위황후는 오랫동안 무측천에 의해서, 즉 시어머니 때문에 자기 남편과 함께 시골에 쫓겨내려가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세월을 10여 년을 보내고 왔기 때문에 시어머니를 미워했지만 시어머니가 나라를 세우고 황제가 되고 이런 걸 보면서 본인도 황제의 꿈을 꾸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와 그의 딸 안락공주 그리고 위황후의 애인인 무삼사가 한데 엮여집니다. 이 무삼사는 당 중종과도 상당히 친했는데요. 이 무삼사는 바로 무측천의 조카입니다. 실제로 이현 대신에 황태자로 삼으려고 했던 사람이 무삼사인데요. 저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게 당 중종의 라이벌이자 원수 아닙니까? 그런데 서로 친한 것입니다. 그리고 더 웃기는 것은 위황후와 무삼사가 간통을 하고 있는 것을 중종이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같이 놀게 했습니다. 심지어는 셋이서 같이 놀았습니다. 이 말이 안 되는 황제가 바로 중종입니다. 그런데 이런 중종을 복위시킨 장간지는 꿈에도 그런 생각을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장간지를 비롯한 5명의 대신이 주축이 돼서 신룡정변을 성공시켰는데요. 그 해에 무측천은 죽었습니다. 그런데 유유구라는 사람이 장간지와 환원범에게 은밀히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안심할 때가 아닙니다. 무시 일족을 완전히 다 없애셔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훗날에 위험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장간지는 웃으면서 그 무슨 소리냐. 이제 측천무후가 죽었고 장창종 일파도 전부 다 죽이지 않았느냐.
무씨 일족 중에서 중요한 사람들은 다 죽었으니까 아무런 걱정하지 말거라. 나는 더 이상 피를 보고 싶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유유구가 너무 답답해서 환원범에게 달려가서 다시 한번 그 얘기를 했지만 환원범 역시 그 말을 콧등으로도 듣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불과 6개월 후에부터 판세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무삼사와 위항우가 짜고 황제에게 장간지가 위항우를 모해했다는 모함의 상소를 올립니다. 그걸 본 중종은 길길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자기를 세워준 대신이니까 그 자리에서는 별 표정을 안 짓고 이들을 5명을 전부 다 군왕으로 습격시켰습니다. 그 이야기는 뭘까요? 겉으로는 왕으로 올려준 것이지만 재상직인이 이런 걸 다 내려놓게 했습니다. 실질적인 권한을 다 뺏어버린 것이죠. 그리고 나서 얼마 후에 한 사람 한 사람씩 지방으로 유배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이 무삼사는 자기의 고모인 무측천을 몰아냈을 뿐만 아니라 자기 무씨 일가를 없애버린 사람들이 바로 장간지 등 5명의 대신이었기 때문에 이들이 쫓겨났음에도 불구하고 놔두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벼슬을 왕에서 자사로, 자사에서 현령으로, 현령에서 일개 관리로 이렇게 점점점 내려보냈는데 결국 장간지는 화를 못 이겨서 화병으로 706년에 죽고요. 5명의 대신들 중에 또 한 사람도 69세에 화병으로 죽습니다. 나머지 3명은 정말로 무삼사에 의해서 참혹하게 죽었습니다. 저는 역사 속에서 너무나 자주 벌어진 이 비극을 보면서 가슴이 아팠습니다. 사실 장간지가 도대체 누구를 위해서 충성한 것이며 누구를 위해서 한 것입니까? 그런데 결국은 본인이 복귀시켰던 중종에 의해서 쫓겨났고 물론 무삼사가 작용을 했습니다마는 결국 비명 횡사하고 말았는데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장간지가 마지막에 너무나 큰 실수를 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사실 그의 친한 부하가 무삼사를 제거하고 무씨를 완전히 제거해야 된다. 중국에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풀만 베어서는 안 되고 뿌리까지 전부 다 없애야 된다. 이런 말이 있는데요. 사실 철저하게 없앴어야 되는데 그것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꺼진 불이 다시 살아나면서 본인들이 불에 타서 죽고 만 꼴입니다. 역사적으로 우리가 볼 때 너무나 참혹하게 보이지만 사실 반대파를 제거할 때는 인정사정 없이 완전히 제거해야만 나중에 화근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장간지와 환원범 같은 사람들은 그것을 무시했던 것입니다. 왜 대장만 죽이면 된다고 봤는데 그러지 않았던 것이죠. 오늘은 중국 역사에서 80세의 재상이 되는 기록을 세웠고 64세에 40년의 지방관 생활을 끝내고 현량 대책에 1등하면서 그의 재능으로 감찰어사가 됐었고 나중에 적인걸과 요승 같은 명재상들의 추천을 받아서 재상이 됐었고 그리고 추천모의 주나라를 무너뜨리고 당왕조를 다시 복귀시켰지만 결국 복귀시켰던 황제의 배반에 의해서 말년이 비참하게 끝났던 장간지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다음번에는 좀 더 흥미있고 유익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